벤베누띠 요리하고 노래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에게도 고기가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짜잔. 야, 무려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고기가 이렇게 세 덩어리는 협찬이 들어왔는데, 더 바른 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예요. 자, 저한테 보내주신 고기는요, 캠핑족을 위한 캠핑 세트입니다. 그래서 토마호크 스테이크, 야, 무지막지하죠.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즐겨 먹었던 티본 스테이크, 그리고 이건 우대갈비입니다. 우대갈비는 우대를 받는 기분이 난다고 우대갈비. 이 뭔 개소리야? 농담이고요. 이 소갈비에 붙어 있는 이 갈비 통째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고기인데요. 자, 제가 이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 더 바른 마켓은요, 주문하시는 분들의 커스터마이징, 두께, 무게를 설정해서 주문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메리트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은 인터넷에 파는 것들은 이미 정해진 두께만 구매하는데, 여기는 개인 맞춤이 가능한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더 바른 마켓의 특징이, 보통 다른 업체들은 한두 시면 이 주문이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주문을 받는다니까 이 또한 굉장히 메리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기를 주문을 하고 나면 그 주문한 고기를 손질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전송을 해준답니다.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신뢰가 가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내가 받을 고기를 미리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하니까 이건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두꺼운 고기를 물론 캠핑에 가면은 바베큐를 해서 먹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집에서도 이런 고기들을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워야 될지, 또 이 굽는데 어떤 꿀팁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상태로 왔던 고기들을 다시 해동을 해서, 지금 핏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싹 뜯어가지고 핏물을 싹 제거한 다음에 다시 고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핏물을 싹 닦아냈는데요. 핏물을 닦아냈더니 고기가 얼마나 영롱한 빛깔을 내는지, 그냥 생고기인데 막 군침이 돌아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고기를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호크 스테이크인데요. 보세요. 거의 제 얼굴만 하죠. No. 제 얼굴이 작은 얼굴이 아닌데, 야, 이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두께도 어마어마하고요. 이 토마호크라는 것은 옛날 인디언들이 쓰던 이 손도끼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이름을 토마호크라 붙였다고 합니다. 이 토마호크 스테이크에는요, 3가지 부위의 고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비에 붙어있는 늑간살, 그 위에 있는 등심, 그리고 마지막 위에 붙어있는 새우살까지 3가지 맛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티본 스테이크인데요. 자, 야, 티본 스테이크도 사이즈 만만치 않죠. 이 티본은 말 그대로 뼈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겨 있어서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유학 시절에 피렌체를 가면 피오렌티나 하면 바로 이게 티본 스테이크거든요. 되게 유명합니다. 벌써 입에 막 군침이 돕니다. 이 티본은요, 재미난 게 이쪽 면은 등심이고요, 요 조금 붙어있는 부분은 안심이라 2가지 고기를 동시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위는 소의 갈비에 이 살이 붙어있는 갈비살을 그대로 뼈에 붙인 채로 먹는 우대갈비입니다. 자꾸 우대갈비 그러니까 우대 받는 것 같아요. 자, 얘도 고기 만만치 않죠? 저는 이거 구워가지고 산적처럼 이렇게 막 뜯어 먹고 싶은데 이것도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두꺼운 고기, 캠핑에서는 쉽게 드시는데 왜 가정에서 잘 못 드시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두께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 3cm, 4cm의 두께 두꺼운 고기는요, 일반 팬에서 굽잖아요. 그러면은 겉은 타고 속은 덜 익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굽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 고기를 잘 드시지를 않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도 이런 두꺼운 고기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고기에다가 밑간을 할 텐데요.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몬트리올 스테이크 시즈닝이라는 것을 줍니다. 고기 하나당 한 봉지씩 주는데요. 여기에는 소금, 후추, 그리고 여러 가지 허브들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시즈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요 시즈닝 가루를 뿌려서 밑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기는 드시기 전에 밑간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소금이라는 것은 뿌리고 나면 고기 속으로 확산이 돼서 스며들어요. 그리고 고기 속에 있던 수분을 위로 끌어올려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구우면 마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기가 쪄지듯이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익히시기 전에 반드시 물기를 한 번 더 닦아내고 구우셔야 됩니다. 물기를 한번 닦아내도록 할게요. 이 우대갈비는요, 제가 올리브 오일을 뿌려가지고 마리네이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이따가 오븐에서 완벽하게 다 익힐 거예요. 그 오븐에서 익히다 보면은 고기 표면이 그냥 말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충분히 발라 마리네이드를 한 다음에 오븐에 굽습니다. 그러면요, 고기의 마른 현상도 줄어들고, 그리고 육질이 더 올리브 오일에 의해서 연육도 되고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팁이에요. 리버스 시어링 방법으로 구울 겁니다. 말 그대로 거꾸로 시어링을 한다는 뜻인데요. 시어링이란 뜻은 고기의 겉면이 마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단백질이 쫙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육즙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굽는 방법을 시어링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어링을 뒤로 한다는 뜻이죠. 원래는 이 시어링을 하고 고기 중심부가 내가 원하는 단계까지 익히는 거,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굽는 방법인데 이걸 거꾸로 해서 속에 내가 원하는 미디엄 레어 이렇게 먼저 익힌 다음 겉면에 시어링을 마지막에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가정에서도 쉽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굽기를 익혀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리버스 시어링 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기 중심부, 고기 심부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 고기 두께에 따라서 한 110도 기준의 온도에서 1cm당 10분 정도를 구워지면은 보통은 미디엄 레어 정도의 익힘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출력에 따라서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속의 심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좋겠죠. 짜잔! 이게 바로 심부 온도계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워낙 제가 고기 러버이기 때문에 이런 온도계는 하나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지금 장만을 했습니다. 이게 만원 중후반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있으면은 고기에 찔러 넣고 오븐에 넣은 다음에 바깥에서 이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기 전용이라 양, 돼지, 소 설정을 해놓고 미디엄 레어, 웰던 다 단계별로 자기가 원하는 온도가 있어요. 설정을 해놓고 그 온도가 도달을 하면은 얘가 알람을 울리기 때문에 이거 하는 동안 딴 거 하고 있어도 되죠. 그 전 되게 장점이라서 이렇게 고기 전용 심부 온도계 측정했는데 얘는 고기 이외에도 빵을 만들 때 오븐 내부 온도를 측정한다던가 얘는 다른 용도로 또 쓸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 장만해 주시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거 고기를 심부 온도를 찔러 넣고 오븐에 넣고 저는 미디엄 레어 정도까지 구울 겁니다. 그리고 시어링을 하면은 조금 더 익기 때문에 한 미디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심이 아닌 등심 종류들은 가능하면은 한 미디엄 정도까지 구워야 안에 있는 지방이 녹아서 더 육질이 풍성하게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또 한 가지 리버스 시어링의 중요한 팁입니다. 이렇게 오븐 팬 있잖아요. 그 오븐 팬에다가 그냥 얘를 고기를 넣고 구워버리면 고기 밑면은 뜨거운 공기가 잘 닿지 않으니까 골고루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이 그릴을 깔고 위에 고기를 올려주시면 이게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익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븐은 미리 예열해 놓은 상태고요. 오븐에다 넣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엄 레어 62도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이제 오븐에서 온도가 다 달아서 바깥으로 뺐습니다. 속은 완벽하게 미디엄 레어 상태로 익었고요. 이제 팬에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겉을 바싹하게 구워서 시어링을 지금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네이드 했던 우대갈비는 오븐 틀에 넣고 200도에서 일단 15분 정도 1차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날 쓰는 큰 전기팬을 제가 구비를 해놨습니다. 이거 후라이팬이 큰 게 없어서 여기다 지금 구울 예정인데 지금 예열 중에 있고요. 고기는 속에서 또 핏물이 올라와서 좀 수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얘들을 키친타올로 반드시 깨끗하게 수분을 닦아내야 여기서 마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서 이 시어링이 잘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팬을요 아주 뜨겁게 지금 달군 상태고요. 여기에 오일을 넉넉히 부어야 겉이 튀겨지듯이 바짝 시어링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일단 넉넉히 부어주겠습니다. 팬이 충분히 예열된 것 같고요. 토마호크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잘 마야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번에 다 완성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뒤집어 가면서 마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서 갈색이 싹 될 때까지 구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연기가 굉장히 자욱한데요. 고기는 이게 전기팬이라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거의 한 5분 이상 구운 것 같은데요. 앞뒤로 거의 노릇하게 시어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도마로 빼서 살짝 한 2, 3분 정도만 레스팅을 시켜준 다음에 바로 썰어서 고기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내부도 살펴보고요. 맛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에 계속 침이 막 돌아서 혼났네요. 고기 바로 뺄게요, 이제. 자, 이제 고기를 도마에 빼서 조금 식히는데요. 이렇게 고기를 빼서 살짝 식혀주는 단계, 이걸 레스팅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기다려주면 속에 있던 육즙이 전체적으로 쫙 골고루 잘 퍼집니다. 그리고 막 뜨거운 상태에서 썰어버리면 막 핏물이 쭉쭉 나오잖아요. 살짝 식혀주면은 핏물과 함께 육즙이 밖으로 많이 새나오는 것을 조금 막아줍니다. 저도 고기가 두꺼워서 한 4, 5분 기다려야 되는데 한 2, 3분만 기다렸다가 바로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레스팅 되는 동안 여기다가 후추를 제가 안 뿌렸잖아요. 글라인드 후추로 살짝 뿌려서 후추에 약간 알싸한 향을 더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대갈비를 약 한 15분 정도 200도에서 구운 상태인데요. 여기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요래남만의 비법 소스라고 할까요? 조금 기술을 써서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갈릭 허니 버터 소스를 발라서 한 5분간 더 구우면 완성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버터, 요는 한 30g, 40g 정도 됩니다. 버터와 꿀 2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2큰술, 이게 비법입니다. 훈제 파프리카 가루인데요. 요거 한 작은 술 정도 넣고요. 잘 섞은 다음에 겉에를 바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분만 더 구워지면요. 진짜 맛있는 우대갈비를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섞어 볼게요. 자, 이제 이걸 오븐에 넣고 5분만 더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레스팅이 된 것 같고요. 우대갈비가 마저 익는 동안 얘를 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기 자르는 칼을 좀 한번 좀 살짝 갈아줄게요. 자, 이쪽이 안심이 되겠죠? 안심, 이쪽이 등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까요? 완벽하게 미디엄, 너무 잘 익었죠? 육즙 볼까요? 육즙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다시 해주고요. 야, 이거 많이 익은 것 같아. 새우살도 이렇게 이거 한테 보여드려야겠는데, 육즙 보이시? 육즙 장난 아닙니다. 요거 새우살 한쪽에다 이렇게 세워두고요. 그 다음 등심 위로.
이 육즙 보이시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잡겠고, 늑간살은 들고 뜯어 먹을래요. 안 썰을래요. 들고 이 뼈에 붙은 부분 뜯어 먹는 맛이 또 있죠. 제가 그래도 한 부위씩 맛을 좀 봐야겠죠.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가장 부드러운 안심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이니까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먹어볼게요. 와, 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냉동했다 해도 했는데도 고기 육질이랑 육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진짜 맛있네요. 여기 티본의 등심 부분입니다. 역시 등심은 씹는 맛이 훨씬 더 있어요. 야, 이 등심이 진짜 맛있어요. 야, 이 토마호크도 너무 기대됩니다. 토마호크는 사실 뭐 비슷할 것 같지만 또 전혀 다른 풍미를 갈 것 같거든요. 자, 새우살부터 한번 잘라서 먹어볼게요. 새우살입니다. 야, 왜 같은 소고기인데 이렇게 맛이 다 다르죠? 얘는 씹는 맛이 더 쫄깃쫄깃해요. 아까 티본 스테이크에서 안심이랑 등심에서는 약간의 우유 맛처럼 그런 맛이 났거든요. 근데 요 새우살은 엄청 고소합니다. 약간 버터 맛 같아요. 버터 맛. 지금 제 버터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고기가 좋아서 버터를 굳이 안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현재 이 버터 없이 먹는 데 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심 부위 전반적으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티본보다 토마호크는 이 고기 특유의 그 뭐라 그러죠, 육향, 이게 훨씬 더 진한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고기다 그냥 딱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야, 토마호크 이 괜히 토마호크가 아니네요. 사람들이 많이 먹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늑간살, 제가 이거 들고 뜯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죠. 고기 좋아하는 저 같은 고기로한테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뜯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구우니까 집에서 지금 조금 덥긴 하지만 오히려 오븐을 쓰고 이 팬에서 많이 안 구우니까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고요. 이런 두꺼운 고기를 충분히 잘 익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메리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대갈비 다 돼서 한번 꺼내볼게요. 자, 방금 이제 오븐에서 15분 굽고 양념 바른 다음에 5분 구워서 꺼냈습니다. 야, 이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이 맛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뜨거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들고 뜯고 싶은데 한쪽만 살짝 잘라서 일단 맛을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맛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버터랑 이 훈제 파프리카 가루랑 마늘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이 향이 풍부하고 뭔가 요리 같아요. 이거 정말 먹어보겠습니다. 이건요 약간 동서양이 만난 것 같아요. 간장이 안 들어가는데 갈비찜 같은 느낌도 나고요. 제가 사실은 이 양념을 우대갈비가 아니라 보통 닭 오븐 구이 할 때 많이 쓰는 응용하는 양념인데 이 우대갈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해봤거든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맛있어요. 오늘 먹은 고기들이 하나도 질긴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 갈비살의 딱 전형적인 그 맛인 것 같아요. 맛있다. 오늘 구운 고기들 오늘 제 가족들 배 터지게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꺼운 고기, 특히 토마호크, 티본 스테이크, 우대갈비 이 세 가지의 캠핑하면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기를 캠핑장이 아닌 집에서 한번 익혀서 먹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거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강력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문하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캠핑 안 나가시더라도 가정에서 맛있는 고기 한번 이렇게 파티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맛있게 식기 전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나페티또.